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한 확보로 집단 면역을 앞당길 기반이 마련됐다며 오는 9월 말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해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반드시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먼저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고 11월 집단 면역은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지난주 추가 계약한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을 포함하면 우리나라가 확보한 백신은 모두 1억 9,200만 회분입니다. 9,900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으로 홍 총리 대행은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접종 목표 3,600만 명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집단 면역을 앞당길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추가 구매를 통하여 3차 접종 등 추가 소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기에 따른 접종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어제까지 백신 접종자 수가 226만 명을 돌파했다며 이번 주 매일 15만 명 접종을 통해 이달 말 목표치인 300만 명 접종을 목표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월부터는 일반 국민 대상 접종을 본격화하고 예방 접종센터 등을 대폭 확대해 하루 최대 150만 명 이상이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 얀센 백신 등 도입을 추진 중인 물량이 더해지면 6월 말까지는 1,20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 국민의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은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안전성과 관련해선 75세 이상 접종 효과 분석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 화이자 백신 93.2%로 백신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설명과 계획을 믿고 백신 접종 순서가 왔을 경우 접종에 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총리 대행은 또 올여름 예방접종을 마친 국민에 대해선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활용해 더 자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확진 상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확진자가 다소 줄어 154명이 집계됐습니다. 정부가 이번 한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한 가운데 오늘부터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은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54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감염 152명, 해외 유입이 2명이었습니다. 성동구의 어르신 돌봄시설 관련 확진자는 5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모두 6명입니다. 확진자들은 모두 이달 중순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의 회사 관련 감염자는 주말 사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부 근무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고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백신 1차 접종자는 모두 35만 5천여 명으로 접종률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도 백신 접종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주를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은 오늘부터 전면 금지됐습니다.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으면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오늘 국내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모두 500명이었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기준으로 4.37%인데요.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오전에 발표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오전 발표된 신규 확진자는 500명입니다. 어제 600명대에 이어서 오늘은 500명까지 내려왔지만 좋아할 만한 지표는 아닙니다. 휴일에 대폭 줄어든 검사 건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유입 3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국내 발생 확진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이 줄었지만 사망자는 4명 더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1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비율을 보면 국내 발생 확진자
6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대다수입니다. 최근에 확산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경남권의 경우 14% 남짓인데요. 경남 진주에서는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또 사천에서는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확진자 29명, 부산은 23명 남았습니다. 주 초반에는 확진자 수가 줄었다가 또 주 중반 이후에 다시 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사 건수의 영향 때문인데요. 주목할 만한 것은 늘어났을 때의 규모가 그 이전 주보다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하루 최고 8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평균치로 봤을 때 681명 정도입니다. 한 주 전보다 평균 3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조사 중의 비율 역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5% 안팎에 머물던 이 비율은 최근 한 주 동안에는 30.3%까지 올라갔습니다. 셋 중에 한 명 가까이는 언제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진자 수는 좀 줄어도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지요? 네, KBS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제공하고 있는 백신 현황판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에서는 어제 하루 6천여 명이 추가로 1차 접종을 마쳤는데요. 비율로 따져봤을 때 1차 접종은 4.37% 정도입니다.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사람은 10만 명이 넘어서 0.2%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시작됩니다. 해외 상황을 볼까요?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접종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영국과 미국 4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독일과 프랑스 20%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의 접종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오늘 15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3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던 사흘 전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줄어든 건데요. 그래도 이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는 오늘 0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5개 시군에서 확인된 지역 감염 사례가 147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가 3명입니다.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와 가평군, 연천군, 의왕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규 확진 150명은 사흘 전 확진자 298명의 절반 수준으로 일주일 전 수준으로 다시 내려온 건데 어제가 일요일이어서 검사 건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감염 사례의 확진자 증가 추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안성시의 노인 모임과 관련해 4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군포시 어린이집과 관련해 2명이 증가해 누적 확진자가 11명이 됐습니다. 부천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해서는 4명이 늘어 58명이 됐고 군포 보험회사 관련한 사례에서 2명이 추가돼 지금까지 1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미분류 확진자는 모두 49명으로 32.6%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늘어 경기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577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경기도가 확보한 코로나19 병상은 모두 944개인데 이 가운데 588개의 병상이 사용 중입니다. 중증 환자용 병상은 93개고 이 중 38개의 환자가 입원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700여 명이 코로나19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경증 환자들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음식점을 고리로 한 확진자가 50명 넘게 나온 경남 사천시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진주시도 오늘까지였던 2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상현 기자, 이 경남 지역의 감염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남 사천시의 음식점인 디들리밥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5일입니다. 어제까지 11일 동안 이 음식점의 집단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54명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주변 진주시 등의 집단 감염 여파로 사천시는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4월부터 집계한 전체 확진자 21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인 84명이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사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단계로 올립니다. 목욕탕 집단 감염으로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진주시는 지인 모임과 음식점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루 확진자가 꾸준히 10명을 넘기는 등 누적 확진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진주시는 애초 오늘까지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로 일주일 더 연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주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다가 지난 12일 약 한 주 동안 1.5단계로 낮췄을 때를 빼면 6주 동안 2단계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군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경상남도는 시군 상황에 따라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규모에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에서는 최근 학원 집단 감염이 일어난 김해시도 이번 주 2단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여정 씨가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윤여정 씨는 오늘 열린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국 독립영화 미나리의 순자 역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지종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맨, 맹크의 아만다 사이프리드 등 쟁쟁한 배우들을 제치고 영화 미나리로 트로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브래드 피트의 호명에 깜짝 놀라 무대에 오른 윤 씨는 이번에도 재치 있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Mr. Brad Pitt, finally, nice to meet you. Where were you while we were filming in Tulsa? It's very honored to meet you. 영화제 관계자와 미나리 가족에게 감사를 전한 윤 씨는 자신은 경쟁을 믿지 않는다며 운이 조금 더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5 nominees. We are the winner for the different movie, different role. We played a different role, so we cannot compete each other. Tonight I'm here is just I have just a little bit luck. I think maybe I'm luckier than you. 오늘 수상으로 윤여정 씨는 오스카 연기상을 받은 한국 최초의 배우가 됐습니다. 아시아계 배우로는 역대 두 번째 여우조연상으로 1957년 사요나라의 우메키 미요시 이후 64년 만입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미국 남부 아칸소에서 정착하는 한인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윤 씨는 할머니 순자 역을 맡았습니다. 강력한 오스카상 수상 후보로 꼽혀온 윤 씨의 이번 수상에 주요 외신들도 아카데미에서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며 찬사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네, 앞서 배우 윤여정 씨 수상 소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현지에서는 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이 처리로 식사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수상 안 하는데. 뭐 아직도 정신은 없죠. 뭐 제가 수상한다고 생각도 안 했고. 마이크가 앞에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안 들려요? 내 목소리 큰데. 제가 수상한다고 생각도 안 했고요. 글렌 클로우즈라는 여자를 제가 오랫동안 봤는데 그 사람이 8번인가 노미네이트 돼갖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심으로 그 여자가 타길 바랬어요. 이게 배우라는 직업이 여러분은 그냥 잠깐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나는 배우를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에 되는 스타하고 배우는 틀려요. 그래서 글렌 클로즈하고 만나갖고 내가 그 여자를 쭉 보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가 좋았어요. 같이 얘기하고 언젠가 내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영국 갔을 때 그녀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연극을 하는 거 보고 아, 참 대단하다. 정말 열심히 한다.
그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브랑쉐는 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녀가 저하고 또 동갑이더라고요. 그러면 몇 년 전이에요. 그럼 그 나이에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고 하는 거 보고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그녀가 받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야 뭐 그냥 한번 아카데미, 뭐 우리가 뭐 다 알다시피 우리 동양 뭐 어디 변방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뭐 아카데미 뭐 가본 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봉준호는 갔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녀가 진심으로 받길 바랬고, 저는 자꾸 내 옆 친구들은, 우리 영화 같이 한 미나리 친구들은 미나리 선생님이 받는다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별로 안 믿었어요. 저 요행수도 안 믿는 사람이고 인생을 오래 살아서 배반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는데, 진짜로 제 이름이 불려지는데, 제가 좀 영어도 못하지만 그보다는 좀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 엉망진창으로 됐어요. 그게 좀 창피합니다. 네, 저는 그냥 선생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진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했고요. 그냥 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진짜 그냥 역사적인 이 순간에 이렇게 이 장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 아까 잠깐 그냥 넌 이제 견학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좋은 견학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미나리 팀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아마 저희는 아카데미를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봉준호 감독을 만났어요. 제가 오기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은 미국선 또 팬데믹이라고 그래야 되죠. 그 전에 왔으니까 다 자기네 크루랑 같이 올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제가 저 노미니가 한 사람만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 인원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이 둘인데 둘 중에 하나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저의 이 영화를 하게 하고, 지금까지를 여기까지 나를 이 캠페이닝을 하게 하고 한 내 친구 이나라는 프로듀서가 있어요. 걔가 한테 우리 작은 아들이 자기는 갈 자격이 없다. 이나 누나가 가야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걔도 너무 오스카는 세상에 굉장한 건가 보더라고요. 다 오고 싶어 했는데 이나가 그러더라고. 그렇지만 자기는 그냥 노바디인데 예리가 와야지 되는 게 더 아름답다. 우리 영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 영화는 진짜 우리의 진심으로 만든 영화고, 그 진심이 어떻게 통한 것 같아서 좀 어떤 의미로, 요새는 진심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이 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뒤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그냥 예리가 오게 된 데까지 저도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거. 예리는 내 딸로 나왔고, 그러니까 영화를 위해서 예리가 오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예리보다는 군번이 높으니까 그래 오라고 그러라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 그 미나리 만든 식구들하고 감독서부터 썬댄스까지 보고 못 봤죠. 못 봤는데 이제 같이 우리 다 같이 스티븐 연이랑 다 같이 보자, 그냥 그런 걸로 했지. 뭐 제가 상을 타고 그러는 거는 상상을 안 했는데, 제가 상까지 탔으니까 뭐. 그리고 근데 너무 좋아요. 우리는 좋고, 근데 미국 사람들 우리랑 똑같더라고. 그냥 계속 나보러 브래드 핏을 본 게 어떠냐고 그 질문만 자꾸 하시고, 그죠? 브래드 핏 본 거 어떠냐고 자꾸 묻더라고. 답은 뭡니까? 그래서 브래드 피트 보고 어떠셨어요? 어머, 그 사람은 영화에서 너무 봤으니까 뭐 너무 근데 브래드 피트가 우리 영화의 제작자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미국 사람들 말 근사하게 다 하죠. 그래서
다음번에 영화 만들 때 조금 돈 좀 조금 더 써달라고 그랬어요. 했더니 굉장히 또 아주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조금 더 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크게 쓰겠다고는 안 그러더라고요. 이건 독립영화였었어요. 그럼 저희가 질문으로 넘어가 네. 볼까요? 필두씨 거기 필두씨야? 필두씨구나. 나 미안해. 내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니야 지금. 나 필두씨가 있을 텐데 그러거든. 저희가 지금 화면에 걸려서 앉아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걸 좀 양해를. 네네네. 일단 저는 MBC의 워싱턴 특파원 박성호 기자입니다. 수상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연기를 오래 하셨으니까 연기에 대한 마음가짐 대하는 것이 남다르실 텐데 특히 오랜 세월 하셨으면 처음 하실 때와 비교해서 세월이 흐르면서 좀 더 달라진 어떤 철학이 있으실지 그게 또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연기뿐 아니라 솔직하고 당당하고 또 재치 있는 이 언변 때문에 특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뭐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제가 들기는 그런데 당장 오늘만 봐도 경쟁자 분들이 모두 승자라고 말씀하실 때 화면에 보면 그 아만다 사이프리드 같은 경우는 정말 감격해하는 표정이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선생님께서 뭔가 재치도 있고 남도 배려하시면서 또 뼈 때리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말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어떤 생각의 바탕과 연결이 되니까 그것이 이제 궁금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두 가지 좀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게 질문하니까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첫 선생님 번째, 연기 철학. 젊은 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연기 철학은요. 제 열등의식에서 시작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연극을 했던 출신도 아니고 연극영화과 출신도 아니고 그러고 아르바이트 하다가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약점을 아니까 열심히 외우는 거, 열심히 대사를 외워서 남한테 피해를 안 주자가 처음에 저의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절실해야지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냥 뭐 편안한데 그냥 내가 연기를 좋아해서 하고 그러는 거 하고 뭐 좋아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절실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먹고 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대본이 저한테는 성경 같았기 때문에 그거가 글쎄 너무 좀 또 뭐 상 탔다고 너무 또 이상하게 좀 멋있게 얘기하는 거 같네. 아무튼 그냥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노력해요. 근데 사실은 브로드웨이 명언도 있어요. 브로드웨이 여러분 특파원이라니까 영어 나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누가 길을 물었대요. How to get to the Broadway. 길을 물었는데 practice 그랬대요. 그러니까 연습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지? 재치 있고 뭐 그래. 입담은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오래 살고 제가 그냥 좋은 친구들하고 수다를 잘 떨어요. 그러니까 수다에서 입담이 나왔나 보죠. 뭐. JTBC 김필규입니다.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우리 알잖아. 저희가 시상식에서도 저 선생님 뵀었고요. 그 시상식에서 뵀을 때도 참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더 좋은 자리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배우 윤여정 선생님께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최고의 순간은 없겠죠. 난 최고 그런 말이 참 싫어요. 그래서 내가 막 영어 잘하는 애들이 나한테 충고하더라고. 그렇게 뭐 컴피티션 싫어한다 그런 거, 막 1등 되는 거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 1등 최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최중 되면 안 돼요. 그냥 같이 살면 나 최고 그런 거 최고의 순간인지 나 모르겠고 아카데미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아카데미 벽이 너무 높아갖고 내가 아까 인터뷰할 때 얘기하지 않았어, 이나? 아카데미 월이 트럼프 월보다 너무 높아갖고 우리 동양 사람들한테는 너무 높은 벽이 됐잖아요. 근데 저 생각에는 최고가 되려고 그러지 맙시다. 우리 그냥 최중만 되면서 살면 되잖아. 우리 다 동등하게 살면 안 돼요? 그럼 난 또 사회주의자가 되나? 난 최고의 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손들 거 없어.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뭐 손들어요. 네. 빨리 말하세요. 예, 저 YTN 워싱턴 특파원 강태욱입니다. 네. 그 작품 선택하실 때 대본을 다 안 읽고 선택을 했다. 이게 참여하겠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 작품을 선택할 때 혹시 어떤 뭐 동기가 있었는지 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두 아드님하고 살 때 그런 어떤 실제 경험이 이거 한번 조금 더 내가 연기해봐야겠다 뭐 이런 거하고 연관되는지요. 실제 경험이 실제 영화를 찍을 때도 뭐 좀 투영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오겠죠. 그런 게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60 넘어서 바뀌었어요. 그 전에 60 전에는 제가 나름 계산을 했어요. 이걸 하면 내가 성과가 좋겠다. 뭐 이런 거 했는데 60 넘어서부터 저 혼자 한갑 넘어서부터 저 혼자 약속한 게 있어요. 난 그냥 사람을 보고 사람이 좋으면 그걸 갖고 온 프로듀서가 내가 얘를 믿는 애면 그러면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제가 사치스럽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제 사치는 이건 다 빌린 겁니다. 협찬받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계획을 안 하고 이 대본을 갖고 온 애가 내가 정말로 믿는 애였고 정말로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있었어요. 근데 영어로 돼 있어서 영어로 그러니까 골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대본을 읽는 이제 세월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딱 하면 이제 알죠. 이게 진짜 얘기인가 아닌가. 근데 굉장히 너무 순수하고 뭐라 그럴까 너무 진지하고 진정성이 나 진정성이라는 단어 하기가 싫어서 그래 얘기야. 그 진짜 얘기였어요. 이게 뭘 자기 뭐 스킬풀하게 영어 또 여기서 한다. 잘할 땐 못하고 그 잘 쓸 대단한 기교가 있어서 쓴 작품이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정말로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게 내가 늙은 나를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또 제가 잘 안 넘어가요. 그렇다고 그래도 그 감독을 만났는데 요새 이런 애가 있나? 요새 세상에 그랬어요. 그래서 감독을 만나갖고 감독들 다 잘났거든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 제가 싫어해요. 그래서 안 했을 수 있는데 감독이 요새 이런 애가 있나?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할 때는 예리나 나나 우리나 넌 돈 얼마 받았니? 천만. 우리가 계산을 이렇게 못해.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립영화니까 비행기를 이카노미 타고 오라고. 이카노미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는 건가? 뭐라 그랬지? 그거? 그런데 제가 70 넘은 나이에 이제 저 옛날엔 딱 탔죠. 젊었을 땐 딱 탔죠. 근데 난 못 타요. 정말. 내가 털사 오클라호마까지 어떻게 그걸 타요. 그래서 그냥 독립영화라 그러니까 제 돈으로 왔어요. 제가. 그리고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 내가 그 대본을 전해주는 아이를 믿었어요. 걔의 뭐 안목을 믿은 건 아니고 걔를 믿었어요. 나는 안목 같은 거는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안목이야 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그 안목을 믿고 그런다는 건 계산이 있는 건데 난 걔의 진심을 믿었고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도 또 내가 또 여우 같은 데가 있으니까 늙은 여우니까 감독을 만나서 싫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감독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새 이런 애가 있나 그럴 정도로 진정성이라는 단어 쓰기 싫은데 진짜 진실된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상도 안 했어요. 그거 만들 때는 손들 거 없이 아무렇게나 말해요. 빨리. 네, 선생님 채널A의 유승진 특파원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인데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텔레비전 틀면 나오는데 뭘 영광이에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기를 50년 넘게 해오셨는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기를 해오셨는데 특히 이번 작품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씩만 질문해요. 늙어서 잊어버려. 여러 개 하면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후로의 윤여정의 계획은 뭔지 궁금합니다. 그 배우로서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인간 윤여정으로서의 여정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알아요? 점쟁이도 아닌데. 뭐예요? 첫 번째 질문. 많은 연기를 해오셨는데 그 다양한 연기들 중에 이번 미나리 작품이 해외에서 사랑받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잘 썼죠. 스크립트를 제가 잘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대본을 잘 쓴 거예요. 그거는 보니까 인터뷰하다가 알았어요. 그 할머니 부모가 희생하고 그러는 거는 국제적으로 다 유니버설한 얘기잖아요. 그거가 사람들을 움직였겠죠. 부모는 희생하고 할머니는 손자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도 다 할머니. 그러니까 그 소재는 굉장히 근데 그게 굉장히 아이작이 이삭이라고 그래야 되나? 진심으로 썼으니까. 그래서 합니다. 근데 내가 평론가한테 그런 거 평론가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 배우는 자기 파트를 뭐라 그래야 되지? 자기 역할을 받으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하는가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죠. 그 영화가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그런 건 몰라요. 그런 거 하면 우리 할 줄 알았으면 사업했죠.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요? 앞으로 계획 없죠. 저 그냥 살던 대로 제가 오스카상을 탔다고 그래서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옛날서부터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대사를 외워서 대사 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늙으니까. 얘는 빨리 외워요. 저보다. 그런데 굉장히 힘드니까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건 싫으니까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SBS 워싱턴 특파원 김승영입니다. 오늘 수상 소감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는지 몰라요. 나. 예, 오늘 수상 소감 말씀하시면서 정의삭 감독님하고 김기영 감독님 언급하셨는데 두 감독님이 연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작비 얘기를 브래드 피트 사장님이죠. 그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 무대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시고 나가시는 과정에서 얘기하신 건지 그때 좀 더 하신 말씀이 있다면 좀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영화는 감독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알았어요. 한 60 넘어서 알았어요. 감독이. 그래서 감독이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 다른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 디렉터가 난 건가 감독이 난 건가. 그 감독이 하는 역할은 정말로 많아요. 정말 이 영화라는 게 우리가 배웠듯이 종합예술이잖아요. 머리 이렇게 좋은 사람부터 이렇게 바닥까지를 다 아울러야지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고 대단한 힘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봉준호 누구 이런 다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근데 그 김기영 감독님을 만난 거는 제가 21살인가 20몇 살 때 정말 사고에 의해서 만난 거였죠. 그분에 의해서 제가.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한 거는 제가 그분을 감사하기 시작한 거는 50, 60이 돼서 감사해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전엔 몰랐어요.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나 천재라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감독이었고 싫었어. 그래갖고 너무 늘 죄송해요. 지금까지도 후회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늘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뭐 사람들이 왜 늙었는데 저렇게 철이 없냐 그러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늙었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이삭은 근데 제가 김기영 감독님은 어렸을 때 만난 거고 정이삭은 늙어서 만났잖아요. 근데 얘는 나보다 너무 어린 애인데 우리 아들보다도 어린 애인데 어떻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캄한 거가 뭐라 그러지? 난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 못한다. 차분하고 현장에서는 다 미치거든요. 이 수십 명을 막 컨트롤하려면은 돌거든요, 감독이. 근데 그걸 너무 차분하게 얘가 내 통역사네. 차분하게 컨트롤하는데 아무도 누구를 모욕 주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다 존중하면서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이 많잖아요. 어떤 감독하고 일해가고 흉안 보는 감독은 정이삭이 처음이래요. 딱 흉 봤는데 내가 희망을 봤어요. 코리안 아메리칸이잖아요. 그는 근데 한국 사람의 종자로다가 미국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세련된 이제 한국인이 나온 거구나. 내가 너무너무 희망적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살면서 또 우리 문제가 흉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너무 좋았었어요. 그 세련됨을 보는 거가. 걔가 뭐 걔라고 화 안 나겠어요? 근데 그걸 다 컨트롤하는 거가 그래서 내가 43살 먹은 애인데 내가 존경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삭을 만난 것도 배우를 오래 해서 만나고 어떤 의미로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술 취했다 내가 보니까 김기영 감독님한테 못한 거를 내가 감사를 몰랐잖아요. 20몇 살 때, 21~22살 때 지금 정이삭이 다 받는 것 같아요. 그 감사를 아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 제가 70, 난 몇 살이니 얘들아. 만으로 하지 마. 여기 한국 사람들이니까. 75살이에요. 그래도 철이 안 나요. 브래드 피트하고는 뒤에서 그 사람은 유명한 배우니까 제가 한국에 한번 오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좋아한다고 나만이 아니고. 그리고 뭐 브래드 피트이 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조금 더 줘라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다. 그랬더니 뭐 그 사람도 너무 뭐 대단한 배우니까 뭐 많은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성장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조금 더 주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국에 한번 오라고. 한국에 너무 팬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다고 그러더라고. 브래드 핏 안 왔었어 한국에? 꼭 올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꼭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약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미국 사람들 말을 잘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단어가 너무 화려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히는 또 왜 나와? 나의 퍼포먼스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어떻다고 그랬는데 난 그런 말은 별로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남의 말에 그게 잘 안 넘어갑니다. 네, 저는 KBS 워싱턴 특파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나리 보면서 사실 저도 할머니가 이제 주섬주섬 하나씩 다 가져와가지고 풀어헤칠 때 애 둘을 키우는 엄마로서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사실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보편적인 정서가 발휘했으니까 상을 받으셨겠지만 사실 여기 한국의 이민자들 되게 많거든요. 이 방 안에도. 이분들은 특히 굉장히 감정적으로 너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밤에도 생각나고 계속 생각나고 이렇다고 하고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각별하게 이게 뭐 보편성을 떠나서 이거 내 얘기다 우리 엄마 얘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이게 갑자기 끝나는 느낌이에요, 영화가.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한인 이민자 가족이나 아니면은 우리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순자로서, 그리고 모니카로서, 엄마로서 가족이 사실은 이랬었던 것 같다라는. 우리 알았어요. 힘들잖아요. 포인트를 알았어요. 네. 가족 얘기는 예리가 할 거고, 그 포인트, 엔딩 포인트는요, 나는 굉장히 보고 놀랐어요. 썬댄스에서 보고. 제가 아이작하고 그 엔딩이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스크립트, 대본이라고는 또 안 되더라. 스크립트, 우린 시나리오라고 그러잖아요. 시나리오라고 그러면 또 미국 애들이 못 알아듣더라고. 스크립트라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골치 아파 죽겠어. 내가 아주 늙은. 그 스크립트에는 그냥 한국 사람 정서에 맞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죽어요. 한참 죽는데, 화토도 못 쳐요, 이거. 화토를 애들이, 그 손자 애들이 와갖고, 그, 널싱홈이라고 그러죠? 양로원에 이거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엔딩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 미나리에 대한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아이작이 바꾸더라고요. 바꿨어요. 그래서 또 나는 막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야 그건 아니다. 이거 하라 그랬는데 그 아이작이 그럴 때 참 현명하더라고요. 한국 감독들은 이제 싸워갖고 뭐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로 가는데 선생님 지금 애들을 또 티네이저가 되고 그런 애들을 구하려면 지금 돈도 없고 그러는데 어디서 오디션 보고 그러는데 그냥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난 그래서 걔한테서 우리의 호프를 봐, 우리의 희망을 봐. 호프는 왜 영어로 쓰니?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 그리고 대본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바꿨는지를 스티븐 연하고 많이 다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나는 썬댄스에서 처음 보고 나는 그 엔딩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 그렇게 인종차별 이런 영화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뭐 이탈리안으로서 성공하는 얘기, 아이리시 무슨 맨도 그렇고 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봤는데 그렇지 않고 그 스티븐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한국 사람은 머리가 있지, 우린 머리를 쓰는 거야. 그리고 미국 애들은 머리가 없지. 그거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다우저라고 뭐라 그러지? 물 찾는 사람 안 믿잖아요. 안 믿다가 나중에 그걸 믿어서 얘랑 같이 가서 그걸 찾잖아요, 물을. 난 그게 굉장히 유니피케이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나누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얘의 좋은 점, 내가 좋은 점,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가 아이작이 훨씬 예일대학 나온 애라 나보다 머리가 좋구나 그래서 나 그 엔딩 보고 나는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엔딩이 근데 한국 많은 분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국 영화는 너무 굉장히 자극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별로 걱정했어요. 저도 그렇게 심심한 영화 MSG도 안 들어간 영화를 누가 좋아할까 그랬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그래도 아무튼 본전을 건졌으니까 뭐 본전 건지는 게 난 중요하니까. 그런데 많이 건졌어? 그 여자는 돈 많은 여자는 또 돈 벌었구나. 근데 난 그 엔딩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미국을 좀 살아봐서 그런가 보다. 조금 살아봤거든요. 그거 그렇게 막 모든 거를 걔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벌써 우리가 딱 오그라들죠. 조금만 거기서 난 그 장면도 좋았거든요. 그 친구가 Why your face is so flat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그 대체로 감독들이 이렇게 비틀어요. 비트는데 그걸 안 비틀고 그 아이들의 마음은 그냥 생각에 얘하고 나하고도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얘 얼굴이 더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서부터 비틀면은 굉장히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것 같아서 나는 아이작이 굉장히 그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이 그 얘기해요. 내 동생도 그러더라. 그 끝이 그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좀 영화를 세련되게 봐라. 가족은 그냥 미나리도
미나리에서도 그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를 살아가고 들여다보는 고통도 있고 그렇잖아요. 문제 없는 가족도 없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지속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 공감하면서 이 영화를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두 분께 좀 공통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외에서 함께 또 영화를 하자고 러브콜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정말 그런지 또 앞으로 그렇다면 계획은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영어를 못해서 해외에서 들어올 일은 없습니다. 저도 영어를 못해서 해외에서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합뉴스의 로스앤젤레스 특파원 정윤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기사를 쓰면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댓글도 달리고 나쁜 댓글도 달리기도 하는데 특히 이 미나리만큼은 좋은 댓글 위주로 많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그만큼 국민들이 성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윤여정 씨 특히 네. 한국 할머니 네. 그리고 K 할머니라는 브랜드라는 것도 미국에 많이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원해 주신 한국 네. 국민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제가 상을 타갖고 정말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내가 그 축구 선수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제가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가 아무 계획한 것도 없고 여기까지 오늘 일도 없었고 그랬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응원을 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너무 여기 눈 실핏줄이 다 터졌어요. 왜냐면 너무 힘이 들어갔고 이게 그게 그 사람들은 성원인데 나는 이걸 못 받으면 어떡하나가 된 거잖아요. 난 받을 생각도 없었고 노미네이트 된 것만 해도 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난 그 운동선수들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2000 몇 년이었지 우리? 2002년에 월드컵 할 때 그 사람들 발 하나로 온 국민들이 난리를 칠 때 걔네들은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너무 안 됐더라고. 그리고 김연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제가 운동선수가 된 기분이었었어요. 세상에 나서 처음 받는 스트레스였었어요. 그래서 그건 별로 즐겁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냥 즐거우려고 그랬어요. 정말 야 세상에 우리가 오스카까지 가는구나. 그럼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러고 우리는 오늘도 구경했어요. 얘들이랑 나랑. 어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또 숙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이거 팬데믹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전 같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시간이 걸린다는데 그런 거 했으니까 전 그런 기대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튼 다 저기고 기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거는 한국에서 삐치셨다고 기자 여러분이 한국 인터뷰 제가 외국 인터뷰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제가 한국말로 인터뷰하는 걸 좋아하지 영어로 인터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도 알았어요. 캠페이닝이었어요. 제가 한 거가. 근데 이게 봉준호 씨는 자기가 선생님 너무 영광인 거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줌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걸 돌아다니느라고 송강호가 코피가 다 났대요. 그러니까 저는 줌을 한 거예요. 하루에 7, 8시간씩을 영어로. 제가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그걸 하려면은 얼마나 돌았겠어요. 그런데 그거가 캠페이닝인지 몰랐죠. 나 왜 캠페이닝이라고 그러는지 알겠어. 이 보터들의 표를 사기 위해서 정치가들이 하는 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처음 해봤기 때문에 난 몰랐죠. 그러니까 제가 한 외국 프레스하고 한 거는 제가 외국 프레스를 좋아해서 여기 헐리우드에 제가 이렇게 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캠페이닝에 우리 그 회사에서 하라 그러는 게 있잖아요. 그걸 한 거지. 한국 프레스를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아니에요. 저 한국말 좋아하는 거 한국말 저 너무 잘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래서 한 거니까 그거는 캠페이닝의 일환이었지 한국 프레스를 제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해를 좀 풀어달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한국에서 살아요. 감사합니다. 희도 씨는 워싱턴에서 오셨나? 네. 아, 멀리서 왔네. 감사합니다. 예뻐졌네. 훨씬. 네, 지금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저에서 있었던 이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자 배우 윤여정 씨의 기자회견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정유럽 기자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의 일종의 뭐 토크쇼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와인도 중간에 마셔가면서 기자회견 내용에 중요한 게 우리가 좀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몇 가지만 정리해 주시겠어요? 말씀대로 이례적으로 와인잔이 있었던 기자회견이었고요. 특유의 아주 소탈한 화법으로 회견을 맞습니다. 이끌었습니다. 우선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그 수상한다고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 경쟁자였던 글렌 클로즈를 언급했습니다. 글렌 클로즈가 8번 후보에 올랐는데 이번에도 못 탔는데 네. 이제 동갑 배우라서 특별히 더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타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질문이 이제 뭐 연기 철학에 대해서 나왔을 때는 열등 의식을 좀 언급했었고요. 윤여정 씨가 한양대 국문과를 중퇴했고 탤런트로 데뷔했기 때문에 네. 이게 정통 연기를 하지 않았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이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고 또 대본을 성경처럼 봤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굉장히 절실하게 연기에 몰입했고 굉장히 성실한 배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력을 상당히 강조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런 말 자체가 싫다. 최고의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소탈한 화법을 보여줬고 이 작품을 선택할 때 동기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답변이었습니다. 60 전에는 나름 계산을 했지만 60이 넘어서부터는 좀 내가 사치를 하기로 했는데 사치라는 것이 사치품이 아니고 네. 사람을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사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작품을 선택한다는 말이었겠죠. 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연기를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사랑받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일단 시나리오를 참 잘 썼다. 네. 감독에게 공을 돌렸고요. 부모의 희생이 상당히 보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의 계획은 없다고 얘기를 네. 했습니다. 이게 오스카를 탔다고 윤여정이 김여정이 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좀 좌중이 웃음도 나왔었는데 네. 이 민폐가 되지 않을 때까지 내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라고 해석이 되는데 계속 연기를 하다가 죽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굉장히 그 소탈한 그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고 사실 또 후배들에게는 어떤 인생의 대선배로서 예. 뭔가 귀담아 들을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의사- 삶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렇습니다. 정의삭 네. 감독을 지칭할 때도 사실 굉장히 편안한 대명사를 마치 옆에 아들처럼 네. 지칭을 했었고 다른 배우들 옆에 한예리 씨도 참석을 했는데 끊임없이 뭐 기자의 질문이 들리지 않으면 옆에 물어보기도 자연스럽게. 하고 예, 네. 상당히 대화하는 듯한 화법이 네, 네. 인상적이었던 회견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오스카 트로피를 이 품에 안기 전에 뭐 또 상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여정이 이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앞서 이제 줌을 통해서 캠페인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그 유세 아니겠습니까? 이 작품을 또 그렇습니다. 알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나리가 받은 100여 개의 상 중에 이제 30여 개를 윤여정 씨가 받았는데 네. 이게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이 높아진 건 사실 이번 달부터였고요. 그렇죠. 아카데미 전초전이 이제 골든글러브 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2월 달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로 분류가 됐고 윤여정 씨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네. 논란이 됐었고 그 직후에 3월에 미국 방송영화 비평가 협회가 주관하는 이 크리틱스 초이스 여기서도 수상이 좀 불발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달 들어서 윤여정 씨가 미국 배우조합상과 또 영국 아카데미에서 잇따라 수상을 하면서 좀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특히 이제 미국 배우조합상의 그 회원들이 이번 아카데미 회원들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수상을 했다는 거는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예. 의미했고 그때부터 이제 각종 언론에서 수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고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이제 영국 아카데미 수상 직후에
네. 가장 유력한 수상 후보다 이렇게 꼽기도 했습니다. 예, 그 배우 조합상하고 이제 영국 아카데미상 받으면서 이제 언론에 더 많이 부각됐고 예. 역시 이제 뒷심을 발휘하면서 오늘 이렇게 오스카상을 거머쥐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작품 미나리가 6개 부문에 이제 후보에 올랐었는데 여우조연상만 딱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또 나무 주연상, 음악상 6개 부문에 올랐는데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은 감독상도 혹시 타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윤여정 씨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작품상, 감독상 같은 좀 핵심적인 상들은 노매드랜드가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판에는 기대를 했으나 수상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그 역대 그 여우조연상 혹은 뭐 여우주연상까지 포함해서 그 나이를 좀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고 싶거든요. 최고령 수상자는 아니죠. 최고령 수상자는 아니고요. 네. 윤여정 씨가 이제 47년생이시니까 본인이 아까 밝히셨지만 우리 나이로 75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당히 고령은 맞습니다. 역대 수상자, 여우조연상 수상자 가운데 3번째로 고령인데요. 이 84년에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패기 애쉬크로프터가 77세였고요. 그다음에 50년에 이제 하비라는 영화에 출연했던 이 조지핀 힐이 74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나이니까요. 이게 지금 윤여정 씨보다 한두 살 많은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째 고령자로 꼽히고 있고요. 또 영어가 아닌 대사로 연기상을 받은 6번째 배우로도 꼽힙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소피아 로렌이라든가 로베르토 베니니, 베니치오 네. 델 토로, 마리온 코티아로 이런 배우들이 있었는데 그 배우들에 이어서 한국인으로는 최초죠. 한국 영화 역사 102년 동안 최초로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배우가 됐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도 끝났는데요. 그 작품상, 뭐 감독상 이런 그 수상작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아카데미상의 핵심은 작품상, 감독상, 이제 지난해 저희 기생충이 휩쓸었던 상들인데 이 부분은 노매드랜드가 네.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 주연상도 노매드랜드의 주연 배우인 프랜시스 맥도먼드가 받았고요. 네. 나무 주연상은 더 파더에서 치매 연기를 했던 이제 안소니 호킨스가 80의 고령이었는데 치매 열연을 했던 상당히 뭐 거의 확정적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예상대로 안소니 호킨스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부문에서는 사실 기존 시상 전에 언론들이 예측한 것이 거의 뭐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유럽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에서 20, 전남과 경남은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 지역에도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으로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 중부지방에는 구름이 많겠고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1도, 대전과 전주 24도 등 오늘도 대부분 지역 20도를 웃돌며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고 남해안과 중부 일부 지역으로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특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